나이키가 이제 용품 이제 시장에서 철수하고 나서 10개월도 안 돼서 결정을 했던 게 바로 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즈가 어떤 말을 했냐면 골프공은 내게 가장 중요한 장비다. 다양한 볼들을 철저하게 테스트를 했는데 브리지스톤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럼 타이거 우즈가 광고하는 저 볼 저런 걸 만들 때 타이거 우즈가 직접 관여를 하나요? 당연히 관여를 하고요. 뭐 최근에 이 우즈가 이제 개입이 돼서 만든 이 골프볼 같은 경우에도 이 개발팀에 당신들 천재들이야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비하인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골프계 인물과 브랜드의 역사와 스토리를 짚어보는 인물과 브랜드 열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아까 오늘 소식 브리핑 하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타이거 우즈가 선택한 브랜드 브릿지스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타이거 우즈가 그 광고를 뭐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광고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뭐 타이거 우즈 볼 좋아요 하는 그 광고 멘트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예, 지금 나가는 저 지금 사진이 마치 지금 음성 지원하는 것 같은 좋아요 하는 저 볼이 이제 브릿지스톤 볼인데요. 지금 이 우즈와 브릿지스톤이 동행을 한 게 벌써 9년이 됐습니다. 2016년 12월에 이제 계약을 해서 횟수로는 9년, 10년 차를 지금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과연 왜 우즈가 이 브릿지스톤 볼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또 동행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이 브릿지스톤과 우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타이거 우즈 하면은 나이키였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처음에 나이키 뭐 의상과 신발, 모자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나이키 나이키 장비를 들고 나와서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뛰고 약간 타이거 우즈 하면 나이키 이런 상징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타이거 우즈가 프로에 데뷔했을 때였나요? 그때 1996년에 헬로 월드 해가지고 그 유명한 한마디를 했던 그게 나이키와 계약했을 때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나이키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었고요. 물론 나이키가 2016년에 용품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만은 이후에도 이 타이거 우즈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의류 부문과 관련해서는 또 계속해서 이 나이키의 저 로고가 박힌 저 옷을 입고 PGA 투어 무대를 누볐었죠. 네. 그만큼 이 나이키와 타이거 우즈는 말 그대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장비라든가 또 옷, 모자, 뭐 좀 모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대놓고 이 타이거 우즈 브랜드를 나이키에서 만들었을 정도로 나이키와 이 타이거 우즈의 사이는 뭐 말 그대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 덕분에 골프업계 시장, 용품 시장이 특히나 이 우즈 효과로 나이키가 상당히 또 이 성장하는데 이 타이거 우즈 효과가 또 있었던. 그 전에는 나이키 안 썼거든요. 사람들이 사실상 없었죠. 거의 안 썼어요. 네. 있어도 그리고 나이키가 뭐 이제 원래 역사적으로 긴 역사를 갖고 있고 좋은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등한시됐었는데 근데 또 세월이 지나서 뭐 2016년에 나이키는 또 용품 시장에서는 발을 뺐네요. 네. 그때 이제 나이키가 뭐 여러 이제 매출과 관련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했겠죠. 그리고서 이걸 수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2016년 8월에 신발과 의류를 제외하고는 용품 시장에서는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타이거 우즈가 뭔가 그런 마케팅과 관련해서 큰 변화를 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아무래도 용품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나이키 공풀공 쓰다가 대체제를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이버, 아이언, 뭐 퍼터, 또 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 이제 여러 장비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여기서 결정을 했던 게 바로 공이었습니다. 이 공이 이제 브릿지스톤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2016년 12월에 그 우주 재단이 이제 주최하는 대회가 있어요. 이 히어로 월드 챌린지라고 상위 랭커들 20명만 이제 출전을 하는 이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타이거 우즈가 이 볼 제품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브릿지스톤 게 제일 낫다라고 해서 그때 아예 결정을 해버립니다.
오. 보통은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우주도 상당히 좀 이 예민한 그런 성격 탓에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골프볼을 예상보다가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타이거 우즈가 이제 브리지스톤과의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때 이제 우즈가 어떤 말을 했냐면 골프공은 내게 가장 중요한 장비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볼들을 철저하게 테스트를 했는데 브리지스톤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오. 근데 이게 왜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걸 내용을 봤더니 브리지스톤이 이 나이키 공을 만들었던 그런 업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OEM. 예, 일종의 OEM 개념으로 오. 브리지스톤이 이 나이키 볼, 그러니까는 이 나이키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만은 이 제작을 한 데는 이제 브리지스톤이 어느 정도 이제 수년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 입장에서는 이 감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이제 용품 이제 시장에서 철수하고 나서 말 그대로 6개월도 안 돼서 이 골프볼을 맨 처음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잘 될 운명이었네요. 이미 쓰고 있던 볼이어서 친숙한 느낌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그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건데, 그럼 타이거 우즈가 광고하는 저 볼, 지금 그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공인데, 네. 저런 걸 만들 때 타이거 우즈가 직접 관여를 하나요? 당연히 관여를 하고요. 오.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골프볼들, 뭐 브리지스톤 볼도 그렇고 타 업체 볼들도 그렇지만 PGA 투어, 뭐 LPGA 투어, KPGA 투어, KLPGA 투어 이렇게 프로 무대에서 뛰는 골퍼들의 피드백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자들이 뭐 소재부터 해서 안에 뭐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견을 받아서 저걸 이제 반영을 해서 디자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타이거 우즈 볼 역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제 매년 이제 새로운 볼이 나올 때마다 저렇게 이제 개발이 돼서 나온다고 하고요. 뭐 최근에 이 우즈가 이제 개입이 돼서 만든 이 골프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즈가 좀 더 뭔가 이게 샷을 할 때 머무르는 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우레탄 커버에다가 이 신소재를 배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이 뭔가 좀 더 좋아진 느낌을 받고서 우즈가 이 개발팀에 당신들 천재들이야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비하인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머무르는 감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당연히 이제 야 그런 것까지 타이거 우즈 정도 되는 선수니까 짚어내는구나 그렇죠. 라는 게 놀라움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 말을 듣고 뭘 어떻게 만들었지 어떻게 판단했을까 개발진들은. 네. 아니 뭐 다들 그래도 전문가들이니까요. 네. 뭐 그 얘기를 들으면은 척하면 척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 우즈가 이 본인이 계약한 그 용품사들과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또 이 개발팀의 신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감각에 관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런 만큼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만드는 이 개발자들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10년 가까이 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말씀처럼 그만큼 이제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니까 뭐 10년 가까이 동행을 하는 거겠죠. 그랬죠. 네. 뭐 그 뒤에도 어쨌든 타이거 우즈가 부상이 많고 부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2016년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그 계약을 했던 그 2016년 12월, 2017년 이 이후에 PGA 투어 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이 투어 챔피언십을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2019년에 정말 지금도 이 아주 엄청난 그런 이제 역사를 썼던 이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를 제패하는데도 이 볼이 또 이제 우승공으로 또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일본에서 열린 이 조조 챔피언십에서 또 역시 이 우승볼로 이 브리지스톤 볼이 또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때 이 우승이 또 PGA 투어 최다승 타의 기록 82승을 썼던 바로 또 그 볼이었다는 점에서 이 브리지스톤 공이 또 이 챔피언 볼로 또 많이 또 정평이 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브리지스톤이 뭔가 그 귀에 낯익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타이어 만드는 그 브리지스톤이 이 브리지스톤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 타이어 만드는 회사였던 거예요? 타이어 만드는 회사가 골프 클럽도 만들고 골프 볼도 만들고. 오. 네. 아 그리고 두 번째 놀랐던 거는 당연히 뭐 영국이나 어디 유럽 좀 오래된 타이어 느낌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일본 회사더라고요. 네, 이게 일본 회사고요. 예. 1931년에 이 일본의 이시바시 쇼지라는 사람이 오.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번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회사가 특히나 이 골프 용품을 이렇게 오래 만들었나 좀 놀라기는 했는데요. 이 타이어 회사를 창립을 하고 바로 3년 뒤에 1934년에 이 브리지스톤 골프를 론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31년에 타이어 회사 만들고 네. 34년에 브리지스톤 골프를 만들었다고요? 네. 일제 강점기예요 이때. 그렇죠. 네. 좀 100년 거의 100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90년 넘게 거의 100년 가까이 지금 이 브리지스톤 골프가 이제 브랜드로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타이어 생산이 그 고무 이제 소재로 만들잖아요.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복합 소재들이 뭐 이제 제작 이제 하는데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타이어 생산에서 발생한 그 부산물을 갖고 골프볼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이게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볼을 먼저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골프 클럽들 뭐 드라이버라든가 뭐 이제 아이언이라든가 네. 이런 클럽들을 만드는 그런 수준까지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신기하고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것도 놀랍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럼 브리지스톤 이제 공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네. 브리지스톤 그 아까 드라이버나 클럽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특징이 어떻던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브리지스톤이 최근에 우리나라 골퍼들 사이에서는 이 아이언이 상당히 좀 유명한 그런 이제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광고에서 이제 박현경 선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그런 프로 골퍼들도 이 브리지스톤 클럽을 많이 쓰거든요. 거기서 막 광고에서 뭐 좋아요 좋아요 하는 막 그 광고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 이제 2003년에 1세대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9세대까지 나온 그 버전의 그 아이언이 있습니다. V300이라고 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단조 아이언인데 네. 저 브랜드거든요. 예. 저 단조 아이언인데 저게 상당히 이제 저 클럽을 사용하신 분들은 일단 손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언을 칠 때 손맛이 좋으면은 이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나간다 이런 이제 이야기이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손맛이 좋고 상당히 이제 저걸 이제 딱 칠 때 임팩트 순간에 맞을 때 깔끔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V300 아이언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많이 또 이제 우리나라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뭐 국민 아이언이다. 뭐 그만큼 판매량도 높고요. 네. 예, 그런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기존의 그 뭐 여러 이제 드라이버들 중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이 매니아층을 이제 형성한 그런 브랜드들도 모델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매니아층도 두껍고 그만큼 오랜 역사 또 그 역사만큼 또 기술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진화를 하면서 또 골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온 그런 부분들도 이 브리지스톤 클럽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장점으로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장비의 세계도 진짜 오묘하네요. 이게 느낌이 다르고 또 이제 각각의 클럽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노림수도 다르고. 네. 알면 할수록 신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진짜 이 제조업체 관계자분들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네. 제가 야마하가 네. 뭐 타구음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뭐 맞아요. 피아노 기술 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엮여서 뭔가 이렇게 골프 클럽도 그렇고 골프 볼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참 이 골프 장비의 세계가 정말 이 신기한 영역도 많고요. 그런 만큼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 또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많이 사는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말엔 골프에서 전해드리는 골프 꿀팁 전수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골프를 이제 하시는 이제 라운드를 특히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 눈여겨볼 꿀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골프 하다 보면은 날씨 때문에 날씨 탓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 눈, 비.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많이 또 꼽는 게 바람. 네. 아, 바람 때문에 나 못 쳤어. 예. 네, 바람 때문에 나 오늘 뭐 오비 냈어.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지만 바람을 막을 수 없다면 한번 즐겨보자. 예. 라는 주제를 오늘 조금 꺼내봤습니다. 바람을 아니
차라리 눈비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그냥 그렇죠. 예, 맞으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구나 네. 뭐 독특하구나라는 수인데 바람은 뭐 내 순방향으로 본다면은 뭐 내 네. 그 비거리에 도움을 주겠지만 역방향이어도 좀 골치 아프고 네. 가장 골치 아플 때는 이제 옆으로 좌우로 불 때가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본인이 보통 갖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뭐 좀 왜 안 맞았을까라고 한다면은 하여튼 바람 탓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네. 예, 그렇게 뭐 저도 뭐 이제 라운드를 나갔을 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안 맞으면은 이렇게 바람 때문에 이렇게 나갔는데 왜 이렇게 나갔지? 괜히 막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실력이 모자라서 예, 그런 건데 근데 그만큼 이 바람이 이 라운드를 하면서 특히나 바람은 사계절을 뭐 다 통틀어서 가장 또 이 영향을 많이 주는 이 날씨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바람이 분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바람 탓만 할 게 아니라 기왕이면은 그래도 바람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면서 좀 더 플레이를 하면은 라운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 바람을 좀 즐길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어떤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뭐 기본적으로는 바람이 불 때는 좀 더 스윙 속도를 낮추고요. 뭐. 네, 그리고 조금 더 짧은 클럽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더 클럽 선택이라든가 스윙 속도를 약간 조절하면서 플레이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무작정 막 그런 경우에는 뭐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치고 가면은 뭐 오비를 낸다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장타만 노린다기보다는 네. 조금 더 짧고 정확하게. 네, 좀 더 짧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바람에 좀 어떤 맞서는 스윙을 할 때는 이 공의 높이를 어느 정도 좀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낮추면서 이제 샷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바람이 분다면 조금은 그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좀 바람이 덜 불 때 그 영향을 내가 좀 안 받을 수 있게끔 그 약간 좀 기다렸다가 이걸 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람이 좀 많이 분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샷을 할 때 좀 더 무릎을 구부리고요. 네. 약간 구부려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좀 더 이 공의 위치를 조정을 해가면서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좀 팁이라고 한다면은 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골퍼가.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그 상황을 읽고서 나한테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자세에서 경기를 한다면은 좀 더 재미있는 샷, 또 즐거운 라운드를 할 수 있겠다.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프 꿀팁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조금 날씨가 쌀쌀하다고 하는데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진짜 필드에 나가기 딱 좋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꽃샘추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꿀팁들 기억하셔서 필드에서 잘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적용해 보시고 나서 만약에 적용해 보셨으면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댓글 꼭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